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2차 협상 결렬 소식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입니다. 2차 협상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이란을 보며 세계는 경악했지만 사실 이건 예견된 참사나 다름없었죠. 미국은 지금 역대급 망신을 당했습니다. 협상장에 나갔지만 상대방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이른바 동선불일치라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란이 왜 이런 극단적인 무시 전략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은 지난 40일 동안 국가의 기간 산업인 철강 공장이 초토화되는 대규모 공습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전쟁 전과 똑같은 조건의 서류 한 장만 달랑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 권고에 가깝다는 게 이란의 판단입니다. 중동이 점점 실타래가 엉켜 다시 중동이 화약고로 변해가는 지금,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어 유가 상승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2차 협상의 불발이 가지는 의미와 이 협상의 불발이 우리 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이 파국 속에서도 살아남을 구멍이 보일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이제 상황은 외교를 넘어 생존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뉴스에서 이란의 핵무기 이야기만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진짜 공포는 핵이 아닙니다. 바로 이란이 보유한 정밀 탄도미사일과 드론 부대입니다. 사거리 2,0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들은 오차 범위가 수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란이 이 무기를 어디로 겨누고 있을까요? 바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지금 이 해협을 사유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네 앞바다니까 통행료를 내라는 겁니다. 미국은 즉각 역봉쇄로 맞대응했죠. 물동량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값 상승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실물 오일의 고갈을 의미합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끊기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전 세계는 유례없는 오일 쇼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질문하실 겁니다. 중동 기름값이 오르는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일 쇼크는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폭주를 의미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수직 상승하며 전 세계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리는 소위 성공의 상징이라 불리던 꼬마 빌딩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강남의 금싸라기 땅 건물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필 꼬마 빌딩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대부분의 꼬마 빌딩은 매매가의 70%에서 80%를 대출로 충당합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임대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둘째, 수비 위축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지갑을 닫은 사람들이 상가를 찾지 않으면서 임대료 수익 자체가 무너집니다. 셋째, 환금성의 실종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수자가 사라지고 경매 물건만 쏟아지며 도미노 붕괴가 시작됩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기도 전에 한국의 건물주들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정 특수를 노리고 주식을 살 때 누군가는 평생 모은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만 합니다. 결국 중동의 미사일 한 발이 한국의 빌딩 주인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인과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차갑고 냉정한 산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겁먹고 앉아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현실적인 해결책 3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현금 흐름의 재구조화입니다. 지금은 시세 차익을 노릴 때가 아니라 이자 감당 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부채 상환 비율이 소득의 40%를 넘어간다면 자존심 버리고 지금이라도 자산을 일부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에너지 관련 ETF나 원자재 펀드로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기름값을 투자 수익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매일 체크하십시오. 한국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동의 유가와 미국 국채가 결정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살아남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불길은 곧 우리의 안방까지 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산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각인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실행력입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